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혹시 요즘 원작 소설이 있는 드라마 중 재밌게 본 거 있으세요? 웹소설이긴 한데 재벌집 막내 아들? 최근에 네, 네. 연초에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맞아요. 우리 유나쌤은 웹툰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선택의 폭이 더 넓을 것 같은데 웹툰이나 웹소설 혹은 그냥 소설 이런 걸 드라마로 만든 것 중에 재미있게 본 거 있으신지? 요즘에는 웹툰으로 드라마 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지난 거지만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여신강림 둘 다 채채차차가 둘 다 채채차차가 나오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웹툰이 드라마 될 때 어색해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웹툰 보고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만 해도 이 두 개는 되게 드라마화가 되게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 또 어두운 웹툰도 많이 보는데 스위트홈이나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것들도 드라마화 됐을 때 스위트홈은 약간 만화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비주얼이 되게 와닿았고, 타인은 지옥이다는 만화 보면서도 그 웹툰을 보면서도 되게 막 긴장했었는데 드라마에서도 그 긴장이 엄청 팽팽히 이어져서 재밌게 봤고, 요즘 또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있어요. 네. 마스크걸, 무빙, 경이로운 소문, 와. 국민 사연 투표 등등 이런 웹툰을 드라마로 한 것들이 요즘 많이 방영이 되고 있죠. 소설보다는 웹툰이 더 대세인 것 같네요. 웹툰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웹소설을 쓰면은 그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웹툰화 시키고 그 웹툰화 된 걸 다시 또 드라마가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아무래도 또 중요하겠죠. 네. 와우. 뭔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듯한 느낌. 시간이 또 모자라는. 그러네요. 네, 오늘 소리책방에서 만나볼 8번째 책은 친절한 이방인입니다. 네. 가수 수지가 주인공으로 나선 드라마 안나. 그렇죠. 네. 안나. 쿠팡 플레이 네. 채널을 통해 방영이 됐었죠. 네네. 바로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것이죠. 네, 저희 독서토론 모임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책과 드라마 둘 다 반응이 좋았었죠. 저는 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드라마가 궁금하다. 그래서 드라마를 정주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보셨나요? 네, 끝까지 봤습니다. 뭐가 좀 더 좋으셨는지? 이건 진짜 둘이 각각의 매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책에서 묘사된 부분이나 또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결을 보여줘서 요거는 조금 꼽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살짝 좀 다르죠. 같은 큰 플롯은 큰 구조는 같은데 네네. 네, 거기에 표현되는 것들이 좀 달랐었죠.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도 좀 있겠네요. 그쵸. 그런 걸 비교하면서 보는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자인 한 작가가 자신이 대학 시절 집필한 단편소설 난파선, 이게 타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간 큰 거짓말을 한 여자 이유미라는 여자의 인생을 쫓으며 그려집니다. 이유미는 말을 못하는 엄마와 말수가 적은 아빠 밑에서 태어난 정말 금지옥엽 너무 귀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유미를 늘 남 부러울 것 없이 입히고 먹이며 키웠습니다. 집안 형편에 비해 과분한 유년 시절을 보낸 거죠. 아빠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양장점을 했고 그 때문에 미군과 무도회를 가기 위해 옷을 대여하려는 젊은 술집 언니들이 많이 방문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미를 참 이뻐해줬던 언니가 로라였습니다. 네.
그 언니는 늘 미군 대위와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가서 파란 눈의 백인 아이를 낳는 것이 꿈인 사람이었고 가끔은 그 꿈이 정말 현실이었던 것처럼 그리워하는 언니의 모습에 유미는 의아하기도 했죠. 그 언니는 미군 5명에 의해 처절히 성폭행을 당하고 온몸의 관절이 꺾인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미는 이 모든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유미는 로라와 많이 닮았어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망상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일을 하는 것, 유미는 어릴 때부터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로 예고 입시까지 준비하고자 하지만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지 못하자 열정이 식었고 그것이 생긴다 한들 상급반의 연습량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애초에 치열한 경쟁을 할 정신력은 부족하나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도둑놈 심보. 딱 그거였어요. 이런 유미의 삶의 방식은 앞으로도 유미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미의 본격적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성적에 비해 턱없이 높은 대학에 원서를 넣은 유미는 당연히 대학 입시에 낙방 가게 되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S여대에 합격하지 못하지만 가족을 포함한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S여대 의상 디자인학과 재학생이라고 속여요. 유미는 거짓말에 씨를 뿌렸고 그 거짓말은 고구마 줄기 마냥 주렁주렁 걷잡을 수 없이 엉키고 불어나요. S여대 교집편집부에서 편집 자리까지 꽤 차고 그 덕에 연합 동아리에서 K대를 다니는 부잣집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와 결혼 직전까지 가지만 결국 유미의 뒤를 캔 그 남자의 어머니에 의해 거짓말이 들통나버립니다. 모든 걸 접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던 25살의 유미는 미술관에서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무 환경이 제법 좋았거든요. 그곳에서 음대를 전공한 부잣집 딸 강미리를 만나게 돼요. 강미리는 점심때쯤 벤츠를 몰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고 그 후 한 서너 시간 클래식 디스크를 바꿔 틀다가 해가 지기 전 일본어 학원에 갔어요. 잘 관리된 피부, 치아, 날렵한 몸매, 아무 근심 없는 천진한 강미리. 유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삶과 강미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녀의 삶을 동경하게 돼요. 아니, 정확히는 카피하게 되죠. 미술관을 그만두고 음악학원에 취업을 하는데 가짜 이력서의 유미의 모습은 다 강미리의 것이었어요. 학원 선생님을 하기에는 너무 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미는 거짓말을 통해 학원 선생님이 되고 학원 건물의 은행에 다니던 은행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미의 낭비벽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제 유미의 거짓말은 더 과감해집니다. 위조업자를 찾아가서 학위증명서를 위조해요. 돈을 주고 산 학위증명서로 평생교육원의 교양과목 교수가 됩니다. 잘 포장된 이유미의 배경을 통해 여러 남자를 만나죠. 그래도 깊은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가결을 지킬까 봐요. 그렇죠. 그리고 비만한 체형의 머리숱은 적었지만 강남에서 턱수술로 이름을 날리고 주말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예술 강좌를 듣던 의사 임재필과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들의 신혼집은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강미리와 마주치면서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이유미는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마무리합니다. 이유미는요, 이번에는 실버타운의 의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늙은 윤노인을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져요. 어쨌든 둘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죠. 윤노인은 이유미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라지만 이유미는 출산을 원하지 않아요. 아이 문제를 두고 둘은 갈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윤노인이 교통사고를 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서 또 둘의 관계는 또 끝이 납니다. 이후에 유미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읽은 난파선 그 소설을 베꼈습니다.
난파선 속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소설 속 다이버의 고독과 두려움이 마치 자신의 것과 닮아서 그 책을 노트에 베껴 쓰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그녀는 또 자기가 소설가라는 망상에 빠지고 그 거짓말로 자신을 위장시키죠. 러시아에서 온 34살 선교사이자 소설가로. 그런데 남자를 곁들인 이번에는 남자인 척을 합니다. 네. 그곳에서 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에서 유미는 유일하게 진이의 아이에게만은 최선을 다합니다. 순수한 아이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파헤치려고도 검증하려고도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아빠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해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 줄 없이 유미는 또 세상에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유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드라마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안나라는 드라마에서 각색해서 다루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이고 사실 화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계속 소설 속에는 유미의 것과 교차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까지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 친밀한 이방인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가요? 친밀한 이방인. 네. 책을 다 이제 내용 줄거리도 들려드렸지만 듣고 나면 왜 친밀한 이방인일까라는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내 옆에 늘 있는 사람인데 그죠? 유미는 생활 속에 늘 스며들어 있는 사람인데 사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남이 그 사람의 삶인 줄 알았는데 남의 삶을 대신 가지고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의 친밀한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인 그런 것을 느껴지게 하는 또 제목이었고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특히 드라마에서는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그런 상위 계층들의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타인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면서 이질감을 나타내고 또 그런 특권 의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친밀하지 않다는 그런 네. 어떤 친밀한이라는 수식어와 네. 이방인이라는 명사를 같이 결합을 해서 네. 어색한 그런 조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네.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또 하나의 뜻은 기독교 용어인데 네.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먼저 선택받은 사람, 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참 의미가 많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좀 더 확 이해가 되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는 와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그 거짓말이 네. 계속 이어지죠. 이걸 이렇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정도로. 와 가능하니까 이게 이어졌겠죠. 그렇죠. 저희 또 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 네. 저희가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그전에는 이력서를 내면 그 이력서가 적힌 걸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요즘에 그 이력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녔다면 4대 보험을 냈다. 증명서를 내라. 라든지 또 그쵸. 강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강의를 했다. 이렇게 쭉 쓰면 그 강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 확인서를 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첨부 서류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 책 속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니 그런 또 확인을 하는, 증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일컫는 어떤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네.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 하면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얼굴이 떠오르면서 네. 하는데 그쵸. 남의 삶을 대신 사는 이런 스토리는 이 책 말고도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걸 모티브로 한 다른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책들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멋져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제 크고 작은 거짓말을 다 하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덩어리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얀 거짓말이냐, 진짜 거짓말이냐. 그렇죠. 네네.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덜 주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이 아닌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